24년도 장기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총평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6점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점의 싸움이 뭐냐?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논수령 2-1번, 2-2번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2번에 그 나와 있는 그 세 단어 쓰기, 그 다음에 논수령 4번, 요것이 이번에 6점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보면 이래요. 기말의 난이도가 도대체 어땠냐라는 거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쉽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 중간에는 비슷했다. 학교 선생님 피시어는 중간에는 비슷하게 낸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정말 비슷했느냐라는 얘기지. 일정 부분에서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상승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잘 안 보이죠, 그죠?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저고요. 장면이 뭐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기말을 예측해보는 그 총평이었습니다. 총평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기말에는 문제 유형의 비중이 변할 거다. 그래서 어법이 4문제가 나왔었는데 한두 문제 줄어들 수 있다. 근데 지금 5문제 나왔죠. 빈칸은 줄어들 거다. 2문제로 줄었죠. 일치불일치가 5문제, 4-5문제 늘어날 거다. 이번에 일치불일치 5문제 나왔죠. 어법과 일치가 다중선택이 5문제씩 총 10문제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냐고요? 아니요, 이거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어디요? 2등급 말이나 3등급 초반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선택형 치고는 까다로웠을 겁니다. 어법 자체가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중선택이 들어가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변별력은 어떻게 좀 확보를 했느냐? 논수령을 통해서 1등급을 선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단어 집어넣기, 논수령 2번에 있었던, 그 다음 논수령 4번에서 분사구문으로 쓰는 거. 동사가 2개나 있었잖아요. 친구들, 이 시험을 친 친구들은 알겠지만 동사가 2개였기 때문에 이걸 분사구문으로 처리해야 될지 문장으로 처리해야 될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들 같았으면 분사구문으로 처리를 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평균점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중간보다 하락할 겁니다. 상승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치어법 다중선택 5개 때문에 선택형을 고르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틀릴 수도 있죠. 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그죠? 하지만 아마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술형도 부분 점수를 안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총평 6점의 싸움이었습니다. 6점의 싸움이었는데 단어의 피지컬,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 풀어봐서 알겠지만 impaire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또는 paraphrasing, 글의 요약문에다가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을 갈라내는 이야기가 되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았던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학교서만 잘 들었어도 애지간하면 평균 점수 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시험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장기고 치고는 무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상 등급 컷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황쌤 피셜로는 부분 점수를 많이 안 줄 거예요. 중간고사 할 때 너무 퍼줬습니다, 여러분. 황쌤이랑 같이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은 알지만 지금 그래요. 중간고사 때 미리 말씀드릴까요? 중간고사 때 어땠어요? 이 1등급이 여기 보세요. 1등급과 2등급 구간이 4점 차이고요. 2등급과 3등급 구간의 차이가 12점 가까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 몰려 있잖아요, 친구들이. 와장창창. 몰려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부분 점수 때문이죠. 부분 점수를 막 퍼주시기 시작하면서 점수가 이렇게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가 난이도가 비슷했지. 그럼 어떻게 되겠니? 부분 점수를 적게 줘야 됩니다. 선택형이 까다롭다고는 했지만 주변에 만점 받은 친구들 꽤나 있을걸요. 선택형 만점. 자, 그러면 부분 점수를 안 주게 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1등급은 하락할 거예요. 93점까지. 2등급은요. 87점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등급을 가는 서술형, 논술형 같은 경우는 그 6점의 싸움에서 밀려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이죠. 3등급도 하락할 거고요.
4등급도 동일하게 하락할 텐데 얘네는 하락폭이 조금 이거보다 적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너무 낙폭이 크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뭐 60점에서 62점 정도 되면 4등급 나올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하락을 하게 될 거다라는 예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언제가? 여름방학이요. 이제 1학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장기고에서의 1학기 점수 영어는 이미 나온 거예요. 이걸 이제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온 만큼 이미 결과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아쉽다. 난 열심히 했는데 또는 아니 뭐 대충 했는데 점수 잘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뭡니까? 이제 여름방학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말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여름방학을 대비해 나갈 거예요. 3주밖에 안 되니까 뭐 특강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대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나 장기고는 더 짧죠. 7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인가? 되게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안에 무언가를 우리는 만들어 나갈 거예요. 충분히 잘 하셨습니다. 1학기 내내 수고 많았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2학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으로 또다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어 시험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예상도 해드렸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뭐 이거랑 맞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남았으면 좋겠냐면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후속으로 무언가 이제 정보가 학교에서 정보가 오면은 그거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황쌤 피셜이 아니라 학교 피셜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